안녕하십니까? KR 웹캐스트에서는 최근 발간된 주요 리포트를 선별하여 연구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선 금리 인상기 기업 부문 업종별 영향 리포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금리 상승이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금리 상승이 초래한 RBC 비율 급락, 보험사 자본성 증권 발행에 불을 붙이다 라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 작성해 주신 금융본부 송미정 책임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미정입니다. 네, 제일 먼저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RBC 비율의 급락은 보험사들로 하여금 자본성 증권 발행에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지표로 보이는데요. 금리 상승으로 RBC 비율이 하락한다는 것이 보험사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1분기에 금리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은 보험업계의 호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험사의 재무 구조를 고려하면 호재가 맞습니다. 보유 자산이 거의 금리부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고요. 부채의 듀레이션이 자산보다 길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무 구조도 개선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재무구조 변화가 아직은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행 회계 기준은 보험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서 가치 증감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산의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가치 증감이 바로 반영되고요. 따라서 금리 상승기에는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2023년에 킥스가 도입되기는 하지만 RBC 비율은 아직 규제 지표로서 유효합니다. 법령상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150% 미만으로 떨어지면 보험 종목 추가가 제한되거나 자본성 증권 조기 상환 요건이 좀 까다로워져서 실질적인 관리 기준은 150%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금리 상승폭을 고려했을 때 3월 말 기준으로 150% 미만으로 하락한 회사가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본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분기 이후 다수 회사가 150%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 리포트에서 올해 1분기 금리 급등으로 보험사의 RBC 비율이 평균 3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고 분석하셨습니다. 아직 1분기 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분석 결과를 도출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근본 RBC 비율 추정은 각사의 금리 부자산 중 매도 가능 증권의 익스포저와 해당 매도 가능 증권의 평균 금리 민감도를 사용해서 금리 상승 시의 가치 증감을 반영했습니다. 추가로 1분기에 실시한 자본 확충도 반영했고요. 이외의 가용자본 변동 요인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구 자본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판단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생손보호 업체 1분기 RBC 비율 하락폭을 단순 평균하면 말씀해 주셨듯이 30%포인트 이상으로 나타났고 특히 생명보험사들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150%선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도 있었는데요. 2020년 이후에 유가증권 계정 대분류를 실시한 DGB생명, 농협생명, 한화손보와 2021년 말 기준으로 이미 RBC 비율이 150%에 근접했던 회사들의 RBC 비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1분기부터 적극적으로 자본 확충에 나섰는데요. 일부 업체는 자본성 증권 발행 한도가 거의 소진되어서 자본관리 전략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 정도 하락이라면 RBC 비율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자본 적정성 관리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올해 보험사들의 자본성 증권 발행은 얼만큼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연말까지의 전망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2022년에는 RBC 비율이 이렇게 하락하지 않았더라도 자본성 증권이 많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킥스 대응을 위한 자본 확충 필요성 때문인데요. 금리 상승이 어떻게 보면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자본성 증권 발행액만 2.3조 원에 달하고 유상증자 금액까지 합산하면 보험사들은 2022년 들어서 이미 3조 원에 가까운 자본 확충을 실시했습니다. 자본성 증권 발행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 스케줄을 고려하면 차원 대응이 필요한 회사들이 있고 금리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RBC 비율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추가 발행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RBC 비율 이슈가 없더라도 킥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 자본성 증권 발행을 검토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킥스 도입안에 따르면 자본성 증권 관련 경과 조치가 존재하는데요.
킥스 도입 이전에 발행한 자본성 증권은 킥스 기준에 따른 자본 인정 한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면 올해 발행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도 자본성 증권 발행을 보다 서두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런데 발행 한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자본성 증권을 발행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자본성 증권을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보험사의 사채 발행 한도는 직전 분기말 자기 자본으로 제한되고 있고요. RBC 제도상 가용 자본으로 인정되는 규모도 정해져 있습니다. RBC 비율이 크게 하락하거나 킥스 대응력이 미흡해서 대규모 자본성 증권 발행이 필요한 회사에 발행 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 자료로 추정한 결과이고요. 우선 KTB생명과 한국화재는 한도를 거의 소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발행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손보 역시 발행 한도가 충분하지 않은데 이 회사의 경우 유가증권 계정 대분류를 실시해서 3월 말 RBC가 많이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자본관리 전략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밖에 흥국생명이나 DGB생명 등도 발행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이외 회사들은 발행 한도에 여유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순위채를 발행할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지는 회사의 전략적인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후순위채가 조달금리는 좀 더 낮기 때문에 후순위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지만 보완자본 인정한도 소진율이 높은 업체들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면 그 자체로 기본자본으로 인정이 되고 또 보완자본 인정한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업체별 한도에 따라 자본성 증권의 발행 여력이 다르다니 그렇다면 금리가 상승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력도 업체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상승할 때 RBC 비율과 킥스 비율이 상반된 방향성을 나타나게 되면 신용평가 관점에서 어떤 지표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사실 현 시점에서는 어느 한쪽에 전적으로 무게를 실기가 좀 어렵습니다. RBC는 곧 대체될 지표라는 점에서 그렇고 킥스는 아직 가용한 공시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양 지표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킥스가 도입이 되면 금리 상승의 영향은 RBC 제도화에서는 반대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 러프하게 추정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킥스 도입 이후의 금리 상승은 자본 비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RBC 비율은 무의미한 것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최근과 같이 금리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금리 변동에 따라서 RBC 비율이 등락하는 것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킥스 대응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RBC 비율은 여전히 적정 수준에서는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킥스 역시 보험사의 자본력과 리스크 수준을 집약해 놓은 지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RBC 비율과 킥스가 완전히 별개의 지표가 아니라 킥스는 어떻게 보면 RBC 비율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또 업체별 재무 건전성을 상대 비교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RBC 비율은 아직은 유효한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킥스 계량 영향 평가에 대한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킥스 도입 이후에 자본 비율을 업체별로 비교해 볼 수는 없지만 RBC 비율이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 이상을 유지하는 회사와 100% 미만으로 하락한 회사는 신제도 도입 이후에 킥스 비율 역시 상당한 차이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평가 시 모니터링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2022년 보험업계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자본 비율을 관리하기에 아주 분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체별 대응 능력이 크게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별 업체의 자본 확충 계획과 요구자본 통제 전략 등을 점검하고 또 관련 지표들을 면밀하게 관찰할 계획입니다. 네, 책임 감사합니다. 덕분에 최근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 부담과 향후 자본 적정성 지표들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걸로 금리 상승 관련된 웹캐스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